네, 저는 거시경제 및 이제 유가 상황을 보고 있는 리서처 왕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이제 유가와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 금리가 어떻게 될지. 네, 이제 사실 금리가 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을 저희와 함께 알아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는 부분에 앞서서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6%를 기록했고 3월에는 8.5%,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5월 같은 경우는 8.6%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오르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공급망의 난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대란, 그리고 뭐 원자재 난도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유가 상승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아요, 도저히. 근데 왜 잡히질 않느냐, 이거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유가가 지금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러시아가 2월 24일 날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전 세계 생산량 중에 원유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서방과 미국이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금융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기존의 석유 생산량에서 10%가 빠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 10%를 누군가 대신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대신 채워줄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인데,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아무래도 경기가 힘들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억눌린 소비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석유 제품들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다. 늘어나더라도 소폭 늘어나고 있어서 그 폭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120불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 그 코로나 이후에 행보권에서 한 2배 넘게 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만 해도 50불, 60불에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까지는 70불, 80불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120불이니까 뭐 50% 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넘게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급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왜 증산을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세요. 지금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현재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각각 뭐 1,100만에서 뭐 1,200만 배럴 이렇게 이 정도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증산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 즉 ESG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석유를 뽑아낼 때 나오는 가스들이 아무래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보니까 이제 석유 회사들은 더 이상 이제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석유를 뽑아 올리려면은 탐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시추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ESG 정책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석유 회사들은 점점 생산량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친환경 가면서 생산을 막으면 결국에는 지금 문칙 싸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석유 회사들. 그렇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새롭게 시출하고 정제 시설을 만들려면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금 2022년 짓는다라고 가정하면 2030년? 빨라야 2026년, 27년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전기차만 판매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녹색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유회사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5년 뒤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5년 뒤에는 이제 석유를 더 이상 쓸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투자를 하실까요?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제가 CEO여도 머리가 박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라 이제 ESG의 S,
즉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환원해 줌으로써 우리는 ESG 기업에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중동이 더 생산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 빈살만이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빈살만과 바이든이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카슈크지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사우디에 내가 대통령이 있는데 사우디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디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 카슈크지가 터키에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은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카슈크지를 죽게 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할 때마다 싫어했던 빈살만이다. 그러면은 빈살만 입장에서는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생산을 지금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는 오펙밖에 없는데 중동밖에 없다는 소리죠. 근데 중동은 이제 빈살만이 지금 이미 기분이 안 좋아진 거죠. 너 그때는 나한테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생산해달라고? 정치적인 약간 싸움이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생산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다. 어차피 가격 올라서 배부른 상황인데. 그렇죠. 네, 굳이 올려봐야. 지금 좋은 상황이죠.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동 입장에서는. 이미 입장이고 이제 미국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이니까 가만히 진단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아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 이 원유 때문에 해결되려면은 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그렇죠. 같긴 시간이 하네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